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핵을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북한이 직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걸 이런 보고 신문을 읽는데 여러분들 꼭 같은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항상 제가 관심 있게 소개하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국내 많은 전문가들하고 국내 신문들이 반트럼프 선봉장이 돼서 이렇게 날뛸 때 아주 냉정하게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예고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의 유일한 전문가가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칼럼은 굉장히 관심 있게 읽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왔던 내용하고 제가 떠올렸던 생각하고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이 우려스러운 이유, 북한의 최우선 외교 목표는 비핵화 없는 제재 해제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입상을 굳히기 위해 가지고 북한과 핵 합의를 이루려면은 단계적 비핵화를 제외하고는 답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이익, 한국인의 이익과 달리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곧바로 한국인들의 재앙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은 북핵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연구화하는 그런 것을 뜻한다. 그리고 한 번 제재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북한을 제재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도달할 것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이야기했네요. 좀 긴 내용입니다만 간단 핵심만 보겠습니다. 6.25 전쟁 이래로 한국군 지휘부가 계엄 사태 이후에 대부분의 이런 고위 장성들을 구속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초토화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북한이 너무 조용하다. 더 신기한 것은 이 같은 국가안보의 비상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 누구도 북한의 무력 침공을 걱정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한국군 무기체계 획기적 강화로 분단 이래 70년간 지속된 재래식 군사력의 고질적 열세가 해소되었고 북한은 국제사회 핵무장 응징으로 2017년부터 본격화된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서 경제 파탄, 대북 원조 중단, 군사용 유류와 군량미 부족, 군 장비 노후화, 비축 폭탄과 미사일의 대러시아 수출 등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고갈됐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태다. 그거는 뭐 일반인들하고 대부분 일치하는 의견이죠. 자, 그렇게 보시기에 북한의 당초 핵무장 의도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의 정강을 여러분들 억제하는 미국 개입을 막으려면 재래식 군사력을 즉각 통일을 이루던 것이었는데 북한 핵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반도에 접근하는 것을 여러분 위협하고 그다음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재래식 군사력에서 열세를 기록하게 됐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무력적하는 사실상 지금 좀 어려운 상태가 됐다. 그리고 이제 유엔의 대북 조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하네요. 유엔의 대북 조치는 그 본연의 임무인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는 실패했지만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을 고갈시키는 데는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고 이로써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위험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는 데 기여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네요. 그래서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 최고의 외교 현안은 비핵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런 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딜의 주요 주제는 ICBM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양보하는 대신에 제재를 얻어내는 그런 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핵 합의를 이루려면은 단계적 비핵화 외에는 방법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국익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충분히 북한과 딜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이용준 전 북한 핵 대사에 가갖고 있는 문제인식인 거죠. 만일 이제 그런 딜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미국 한께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북핵이 한반도에서 연구화되는 고착화되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지금과 같은 제재를 가동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북한의 경제력이 회복이 되면은 재래식 군사력까지 강화해서 한반도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선제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비핵화 하에서 제재 완화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데 뭐 현재 지금 대통령이 저런 상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된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렇게 담은 겁니다. 앞에서 던졌던 내용을 똑같이 글록3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하고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거래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가장 큰 정체성이 사업가죠. 모든 걸 거래로 보는 겁니다. 거래, 딜. 거래로 보기 때문에 그 거래를 하는 사람 가장 유명한 책이 본인 저서가 The Art of Deal이지 않습니까? 거래의 예술, 거래의 기술.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집권 4년 동안 한국의 위정자들은 항상 그 양반이 거래에 익숙한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그런 전형적인 정치인이 아니다. 가치를 중시하거나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하는 거죠. 이익이 되면은. 자, 여러분 글록3가 어마어마하게 정확하게 여러분 답을 줍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교수들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보시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을 거래 관점으로 바라보고 아트 오브 더 딜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가장 트럼프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책의 주요한 목표는 북한 핵이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도달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의 주요 목표는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를 타격할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정은과 여러분들 협상을 해가지고 단계적 비핵화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개발에 대해서는 중지시키는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트럼프의 우선순위, 트럼프는 외국의 실질적인 승리를 과시하는 걸 중시하기 때문에 미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면은 일본이나 한국의 안보적인 문제는 2순위 2차적인 그런 목표가 될 수 있다. 한국이나 동맹국의 장기적인 안보 우려보다는 미국의 즉각적인 안전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가들에 비해 가지고 그 시간의 길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사업가니까. 본인 재임 중에 정치적 이득이 크면은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계적 비핵화의 현실성. 북한은 과거부터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주장해왔고 이것은 트럼프의 거래 중심 접근법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의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한국의 안보 우려나 북한 핵이 고착화되는 상황을 한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은 단기 전망은 북한의 ICBM을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북한 측에 제재 완화와 같은 그런 선물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용준 전 북한 핵대사가 걱정하는 거하고 그대로 이름 일치한 거겠죠. 트럼프의 거래중심 접근법은 단기적으로 북미 간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책이 자국의 장기적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가 성사되기보다는 북한 핵을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연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어떻든 간에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항상 이렇게 제가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 대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늘 관심 있게 보죠. 왜냐하면은 대학에 계신 분들이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실무 경험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현실주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래서 대통령이 빨리 돌아오셔 가지고 대미 외교를 좀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겠다 이렇게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